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전남 동부 지역의 강우량은 여수가 69.9mm를 최고로 광양 42mm, 고흥 31.2mm, 순천 25mm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27일인 모레 또 비 소식이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가 거의 흘렀습니다. 오늘은 순천의 지난 2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스카이큐브 등 해묵은 과제들을 풀고 생태 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개방직 1호였던 면장직 사직에 따른 인사개혁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어낸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신청사 건립 위치를 24년 만에 확정하고 전남도청 동북권 청사를 유치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순천형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교육 생태 경제의 3리 프로젝트를 통한 생태 경제 도시로 전환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순천을 호남의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제1호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난 민선 7기 730일은 포용과 혁신의 양날개로 새로운 순천의 초석을 놓은 시간이었고, 또한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개방형 인사제도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로 개방형 민간인 면장 인사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행정 전문성과 소통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인사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장께서 야심차게 개방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되어서 자초되었는데 이 기회에 개방형 제도를 만들 때는 행정 능력이랄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선 7기 전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허석 시장도 민선 7기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힌 만큼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한 행정 소통과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 3년 뒤에는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도 보다 더 좀 확고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던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은 무상 이전으로 갈등 국면이 마무리 수순이지만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던 원인 규명과 운영 방향의 공론화도 요구됐습니다. 민선 7기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문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순천시. 현안 해결과 생태 도시의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의 섬 박람회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 유치 일정을 2045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여수시와 전라남도 간의 미묘한 갈등 그 실타래도 풀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용역을 통해 섬 박람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제시된 섬 박람회 개최 시기는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가 완전 개통하는 오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에는 6개의 전시관과 체험 전용 시설을 설치해 섬의 자연과 문화, 미래 자원 등 각각의 주제와 메시지에 맞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개도와 금오도, 여수 박람회장 등 3곳을 부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기본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마이스 산업을 지향하는 여수시로서 새로운 관광 모델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에도 의의가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추정 비용은 240억 원. 이 가운데 140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머지는 입장권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설문조사와 타 박람회 사례를 기반으로 산출한 목표 입장객은 2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6만 4천여 명의 입장객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행사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여객선 항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여수시의 핵심 사업인 2026년 섬박람회와 전라남도가 구상한 2028년 섬엑스포. 비슷한 성격의 두 행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부 예산 확보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최근 전라남도가 섬엑스포 유치 시기를 2045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양 지자체 간의 신경전은 일단락됐습니다. 부산시에서 2030년을 목표로 등록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2028년 걸 준비하다 보면 동서 간의 갈등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우리는 좀 뒤로 미루자. 일단 섬박람회를 섬엑스포 유치의 발판으로 삼기로 한 전라남도는 오는 8월 여수시와 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섬박람회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여수시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기재부에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날도 지정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매년 행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여건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가질 수 있는. 내년 초 국제 행사 심사 대상에 포함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8월 이전에는 섬박람회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내 관광 자원인 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섬 방문을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광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섬의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전라남도.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섬 관광 정보 구축에 나선 것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이른바 가고 싶은 섬을 주제로 숙식과 여행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섬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정도 제시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어플을 깔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섬에 가도 내가 잘 곳이 있는지 또 여행할 곳은 어떤 여행 코스가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맞아 섬을 통한 수요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확산되면서 도내 섬의 역할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문객 편의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징적인 어떤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섬 자체의 고유한 영역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자칫 방문객 중심의 정책으로 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국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도내 관광자원이자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섬.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속도와 생활 변화의 속도가 함께 걸음을 맞춰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도내 버스업계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업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한 481억 원으로 현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누적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업계의 유동성 위기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 집행된 버스 재정 지원금을 상반기 안에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이달 말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됐던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취소를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내년 5월이나 10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8월로 연기된 2020 순천만 국가정원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스토브리그 검도대회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지역 현직 교사들이 원격 수업에 대한 부담과 학생들의 수업 관심 몰입도가 저하되는 것을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부담이 증가했고 자신들의 역량이 다소 부족했으며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공유를 꼽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몰입도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확대할 경우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 교원들의 업무 과중과 수업권 침해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 담임 교사의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지도교사 제공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원격 수업 학력 격차 해소 방안도 달랐습니다. 도시 지역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교사 제공을, 읍면 지역과 도서 지역은 교사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를 각각 꼽았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위해 우선 구축돼야 할 인프라로 가정에서는 태블릿 PC 구비, 학교에서는 노트북 보급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연과 오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남형 원격 플랫폼 이것들을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원격 수업 전담팀들을 구성해서 학교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는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4,537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교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등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맛비 속에서도 순천 지역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자전거 라이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체육회는 어제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과 함께 순천 일원 자전거길을 순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외출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안전사고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하늘 이처럼 잔뜩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제주와 남해안에도 비구름이 관측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내린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도 49mm로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만 오락가락하겠고요. 장마 전선이 더 남하하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내 흐리기만 할 텐데요. 습도가 높다 보니 더위 불쾌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금세 오르면서 오늘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서울이 25도, 강릉 24도,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구름은 내일 낮부터 물러가겠고요. 장마 전선은 토요일인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더위보다는 비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